오늘 배운 작품은 정국인의 상충곡인데, 정국인의 상충곡 같은 경우는 이 춘자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봄. 봄을 노래한 작품인데, 봄을 노래했다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을 말할 거냐라면 아마 자연, 그죠? 자연을 즐기는 아마 풍류를 이야기한 작품이지, 이렇게 자연과 관련된 풍류를 이야기한 작품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강호가도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해. 자, 강호가도라는 작품은 원래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강호가도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관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관직에 나가지 못해.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연을 즐겨야 하는, 자연 속에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강호가도를 크게 지금 두 가지 분류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다라고 봐. 그래서 두 번째 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작품이 이제 누가 있냐면 맹사성이 있어요. 맹사성.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 자, 다시 돌아와서 정국인의 상충곡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문학사적 약간의 가치를 좀 두면 최초의 가사 작품이라고 보통 말을 하기도 해. 최초의 가사. 라고 이야기를 해. 자, 가사에 이제 갈래를 쭉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왔잖아. 가사는 뭐 서정가사, 은일가사, 강호한정가라고 이야기인데 서정가사는 우리가 서정시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개인의 감정을 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은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묻혀 사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속세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강호한정가도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주제를 보게 되면 봄의 경치를 즐기는 강호가도의 안빈 낙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내용을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분석을 보도록 해볼게. 자, 보면 지문 들어봤는데 자, 첫 번째 홍진의 묻힌 분의 인해생의 어떠한 고라고 하는데 이때 홍진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디가 되냐면 홍진이 속세를 말하는 것. 이곳은 어디? 속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 속세.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되겠지. 인간 세상이 되겠지. 자, 홍진에 묻힌 분의 인해생의 어떠한 고. 이 인해생이 내 생에 어떠하냐 라고 온 거야. 이때 내가 누가 되냐면 바로 화자가 되겠지. 화자. 그럼 홍진에 묻혀 있는 사람은 어디? 속세에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뭐가 돼 있어? 아, 대조적이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다 보니까 자연이다 보니까 자연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에 속세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이런 어감으로 들어가. 자, 그 다음에 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이야기인데 이 옛사람의 풍류라고 하는 거는 풍류잖아. 자연을 즐기는 사람. 나와 나도 나처럼 자연을 즐길 사람. 이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따라가겠느냐 못 따라가겠느냐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옛사람의 풍류를 나도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겠냐 라고 하는 곧 자부심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자부심. 그러면서 내 생이 어떠하냐. 내 생애를 묻긴 했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어. 내 생애 자체는 지금 어때? 좋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서리법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 다음에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나만하니만큼 그러니까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되게 많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지만 그 다음 살림에 묻혀서 자신이 어디에 있다라고 직역했어요? 화자의 위치를 보통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에? 살림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 자연에 있음을 이야기하죠. 지라 끝없는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끝없는 즐거움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수감목 벽을 벽계수의 앞에 두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수감목은 몇 개 안 되는 초가집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한 집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소박하게 사는 건데 벽계수라고 하는 건 시냇물이거든. 그러니까 벽계수를 앞에 두고 앞에 뭐가 흘러? 시냇물이 흘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디하고 반대야? 다시 봐도 여기. 여기. 계속 홍진하고의 반대 모습을 이야기해줘. 자, 그러면 다시 송죽 우루리의 풍월 주인 되었다. 자, 풍월 주인, 자연 속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난 자연에 뭐가 있다? 무척 즐겁게 지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풍월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에서 마찬가지로 뭐가 나타나? 네, 자부심이 드러나죠. 자, 그 다음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이러면서 이때 엊그제는 바로 엊그제를 말한 게 아니라 시간상 압축적인 과거인 거죠. 겨울이 지나고 뭐가 들어왔다? 새봄이 돌아왔다. 계절이 새봄이 왔다는 이야기죠. 도화행하 석양리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화행하는 이게 꽃 화자를 말해요. 그래서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초자가 풀초자예요. 풀초자. 푸른 버드나무와 푸른 새우, 이때 우자가 비우자. 그래서 가랑비에 푸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모습은 꽃, 풀이 어떻게 돼 있는 거 플러스해서 아름답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뒤에 이 부분은 조금 의역하셔야 돼요.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꽃과 풀의 아름다운 모습이 칼로 마름질한 것처럼 붓으로 그려낸 것처럼 뭐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칼로 마름지르는가 붓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대구법이라고 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조물주의 그 솜씨가 온갖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즉 어떤 솜씨? 요렇게 칼로 만들어내고 붓으로 그려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탈. 그러니까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내겨워서 소리마다 뭐를 교태를 부려. 그러니까 새가 정답게 지저귀는 거죠. 무라 일체연이 사물과 내가 뭐다? 하나니 흥이 다를 소냐? 흥이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누구의 흥과? 이 새가 춘기를 못 내겨워 하는 것과 흥이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때 수풀에 우는 새는 무슨 대상이 되냐라고 우리가 써본다면 바로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절은 조금 해석을 좀 주의하셔야 될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은 해석 주의. 해석을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시비에 걸어보고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라고 했죠. 걸어도 봤죠. 그 다음에 정자에 앉아도 봤죠. 소요음양하여. 소요음양은 뜻풀이를 정확하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소요음양. 자유롭게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산일, 산하루가 적적하다라고 이때 적적하다라는 해석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적적하다는 보통 슬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쭉 우리가 쭉 내려와 보면 자연에서 뭐 하고 있어? 즐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적적하다를 외롭다로 해석하면 조금 해석이 안 맞아. 그러니 뒤에까지 같이 가보면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즐기는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거든.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맛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만 알고 있다. 나만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소요음양하면서 한중진미를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참 이게 혼자잖아 라고 이야기해서 아무래도 두 가지 정서로 좀 본다면 즐거움과 함께 확실하게 즐거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것도 있어. 왜? 나만 알고 있어서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걸 남들과 하고 싶은데 나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자, 산수 구경 가자고 뭐 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야, 이렇게 좋은 자연은 뭐 하자? 같이 보고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음, 그러면서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게 오늘 하고 내일 할 것도 있어. 근데 답청과 욕기가 내가 모른다 해도 얘가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산수 구경과 관련된 단어일 거야 라고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답청이라고 하는 것은 산책, 풀을 밟으며 산책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아침에 채산하고 라고 이야기했잖아. 아침에 이제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조수하세요. 나물도 캐고 낚시도 하자. 그러니까 산수 구경하면서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 각 깨어 익은 술이 나왔지? 갈건으로 받아놓고, 그러니까 이때는 갈건이라고 하는 게 거름망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 술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꽃나무 가지 깨어 술을 세면서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자연 속에서 풍요하는 생활을 보통 우리가 술 먹고 지내는 거니까 풍요하고 있는 거, 재미나게 지내고 있는 거지. 자, 다시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까 화풍은 평화로운 바람인데 기분 좋은 바람이야. 녹수, 푸른 물을 건너와. 바람이, 좋은 바람이 물을 건너오니, 그 다음, 청향은 잔해지고, 그 다음에 낙홍은 옷에 진다. 자, 얘는 대구, 얘는 딱 봐도 무슨 법? 대구법이 보이지. 향기는 장해지고, 붉은 꽃은 오내져. 준중은 술동이에요. 준중이 비었거든 나에게 말해라. 소동 아이에게 주가 술집에 가서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그 다음 미움한 뭐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맑은 물에 그러니까 모래가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푸른 물을 굽어보니 떠오른 것이 뭐더라? 도화루다. 그 다음 무릉이 가깝더라. 여기서 말하는 게 무릉도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공간 자체가 뭐와 같아? 무릉도원과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즐겁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무릉도원은 동양적 이상향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지. 저들이 그곳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가 있는 이렇게 즐기는 공간 자체가 뭐야? 너무 좋다라는 거지. 마찬가지 뭐예요? 자부심과 만족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송간새로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두견화. 자, 꽃 나와서 이것도 꽃이에요. 두견화. 자, 두견화를 잡아들고 봉우리 높은 봉우리죠. 급히 올라. 그럼 딱 여기를 보더라도 화자가 어디 갔는지 화자의 이동 공간을 알 수 있죠. 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봉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니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구름이 있던 거죠. 그래서 화자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야? 구름 속에 앉아본 것 같다라는 거지. 그 다음 천촌말락. 천촌말락은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걸려있다. 이 사람이 위에 올라갔으니까 이런 것들을 봤겠죠. 그 다음 연하일휘라고 했죠. 안개와 노을인데 얘는 아름다운 자연을 뜻할 때 보통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금수, 비단을 놓은 듯 펼쳐놓았어. 그러니까 자연이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아. 그 다음 엊그제 검은색, 실제로 검은색은 아니고 엊그제의 그 겨울의 들판의 모습인 거야. 이제는 봄빛도 여유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 구절은 많이 나와요. 공명도 날 꺼리고 북이 공명인데 북이나 공명은 곧 어디와 관련이 있어?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 세상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속세, 홍진과 관련해서 보는 거고 부정적인 거지. 근데 공명도 꺼리고 북이도 꺼린다는데 이거는 공명북이야 꺼린 게 아니라 내가 꺼리는 거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객전도라고 해.
바뀌었다는 거지.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을까? 어떤 벗도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 자연만 내 벗이다. 단표누왕이라고 나왔죠? 단표누왕에 헛된 생각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 하겠다. 헛된 생각 아니하겠다. 헛된 생각 어떤 생각? 바로 부귀, 공명, 홍진과 같은 생각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튼 백년 횡락이 백년까지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그러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 좋다. 나는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만족감이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서 네, 이 시의 해석을 가장 기본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조금만 천천히 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수간목과 정자나 시냇가 이쪽에서 뭐하고 있어? 자연을 즐기고 있어? 안 즐기고 있어? 자연을 즐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작품. 그래서 이런 류의 작품이 이어진 게 뭐냐면 정근인의 상충곡을 필두로 뒤에 가보면 송순의 면왕정가 그 다음에 뒤에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렇게 작품들이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고 강호와도 즐기는 작품들은 이런 가사 작품으로 쭉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 자, 작품 가볍게 해석해봤고, 작품 해석하고 나서 바로 옆에 문제 확인해서 풀어보세요.